1번 볼게요. 1번 일단 어법인데 4번하고 5번이 좀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 4번, 5번. 일단 1번 보면 armless suppliers의 inability죠. 여기 지금 수식입니다. 불능이야, 불능. 뭔가를 못하는 거지. To control the use. 어떤 use, 사용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무능력인 거지. 이것도 사실 보면은 이 arms supplier지, 무기 공급하는 그런 뭐 국가든 업체든 그것의 무능력인 거지. 그지? 이 무기 공급 업체의 무능력.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The uses가 뭐야? 뭐 사용 용도겠죠. 그 용도를 통제하지 못하는 능력, 무능력. 그러니까 얘네의 무능력이며 그 용도를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력이니까 형용사 용법으로서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혹시나 이제 투부정사가 밑줄 쳐져 있으면 얘가 이제 동사 자리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준동사니까. 얘는 뒤에 보시면 여기 will이 와 있죠? 동사가 보이네요. 자, 2번. 자, 2번은 일단 앞에 generating이라는 ing가 있어요. 뭐 친구는 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supplying weapons.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backfire가 될 수 있는데 하이픈하고 generating, 만든다, 유발하는 것이다. generating 어쨌든 동명사든 분사든 동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그랬지. 그지? 유발하는 대상. 자, 우리 what은 다시 복습해보면 무조건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다. 뒤가 불완전하다. 2번도 맞겠죠? 그리고 뒤가 불완전한지까지 한번 확인해보면 CIA가 부르더라. 블로우백이라고 부르는 뭔가가 있대요. 블로우백이지 역타격이라는 뜻인데 일단 얘가 완전한 것 같겠지만 코 같은 경우는 코 A, B라고 해서 A를 B라고 부르다. 오형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목적어가 없어요. 불완전하니까 2번 맞네요. 자, 3번. 자, 3번은 일단 월이 밑줄 쳐져 있는 거 봐서는 수일치 같은데 자, 문장 시작이 지금 여기입니다. 자, 무기인데 그것이 이라크에다가 시프트 날른 그 무기가 있대요. 자, 여기는 시간 부사절이잖아. 자, 얘가 fighting Iraq, Iran in 1980 가로치시면 시간 부사절은 사실 없어도 그만이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목적격이 생략이 됐고 그것이 이라크에 시프한 그 장비, 이 주어에 대한 본 동사가 이 자리잖아. 맞지? 이런 건 잘 나올 수 있겠네요. 동사가 좀 떨어져 있고. 근데 어쨌든 weapons 복수니까 얘 맞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5번이 좀 헷갈렸을 거라고 했잖아. 4번, 5번에 일단 정답이 있는데 자, 4번 보시면 이것은 또한 발생한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부사절. 뭐 스팅어 미사일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미사일이 자, 가로쳤어야 돼요. 미국이 탈레반에게 제공한 그런 미사일이야. 그러니까 얘도 사실 목적격이 생략된 거거든. 탈레반 포스 힘 세력한테 실제로 공급한 그런 미사일이 있다. 자, 얘도 봐봐. ing가 왔지만 동사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뒤를 보시면 여기 동사가 보여. 그러면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였냐면 미국이 뭔가 제공한 미사일인데 탈레반 세력한테 공급한 그런 미사일이다 이거야. 그럼 얘의 정체는 이 세력은 탈레반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면 소련의 침략, 아프가니스탄의 소련의 침략에 저항하던 세력이다 라고 해서 그냥 현재 분사합니다. 사실 얘는 내용이라든지 해석이 되지 않았으면 좀 충분히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러나 뒤에 이 동사가 갈 자리가 없다. 얘가 동사면. 그래서 4번 맞습니다. 4번도 많이 찍었을 것 같은데. 자, 5번. 지금 대명사가 밑줄 쳐져 있으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개야. 복수의 대명사가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5년 전에 나왔던 6년 전, 7년 전에 나왔던 제기대명사가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기대명사는 주어랑 이 동사의 목적어가 같을 때 쓰는 게 제기대명사라고 이제 말씀드렸음. 맞죠?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1982년에 대영 제국이 발견했대. military equipment, 군사 장비를 shipping, 말 그대로 shipping하는 그것을 발견했대요. 아르헨티나에.
뭐 8일 전에 아르헨티나가 브리티시 컨트롤드 포클랜드 아일랜드를 공격하기 전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영국이 발견한 이 이시 누구야? 이시 누굴까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아, found 가목적어이다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진목적어가 와야 돼. 진짜 발견한 내용이. 근데 뒤를 보면은 여기 투부정사는 아르헨티나에게 보낸이라고 해서 얘는 전치사거든요. 그지? 뒤에 동사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가목적어는 아니야. 그럼 얘는 뭐냐면 정답 5번인데 이셀프가 정답이야. 영국이 본인 스스로가 밀리터리 이퀴먼트를 이제 shipping하고 있다라는 거를 발견했다라는 내용인 거지. 그래서 이 주어랑 이 found의 목적어가 같다는 얘기지. 5번입니다. 사실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좀 알아차기가 좀 어려워. 여튼 4번 같은 건 충분히 헷갈릴 수 있었다. 요거 4번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따지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주제로 가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질문이고요. 쉬웠다고 생각해. 솔직히. 그닥 어렵지 않았다. 근데 단어를 하나 알아두실게요. wholesaler라고 하면 도매상이야. 그래서 도매상이 뭐냐면 우리 이제 소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애초에 생산하는 생산자가 있잖아. 이 중간다리의 사람이야. 도매상. 그러니까 생산자한테 물건을 좀 많이 사와서 도매가 이제 소매하는 사람들이 조금 파는 사람들. 소비자 소매하는 사람들한테 파는 그러니까 중간 역할 중간다리 하는 사람 우리가 홀세일러라고 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홀세일러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 그럼 얘가 홀세일러가 뭐겠어? 홀세일러가 주 소재입니다. 핵심 소재야. 사실 정답에도 이제 홀세일러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겠죠? 사실. 홀세일러 이렇게. 자, 홀세일러 도매상은 is an organization 조직이래요. 또는 어떤 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중간 스텝 단계를 역할하더래. 누구와 누구 사이에? 생산자와 그다음 리테일러 이제 소매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매상 소비자라고 하는 소매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합리적이다. To ask what the point 요점이 뭔지를 포인트를 물어보는 게 합리적이래. 홀세일러를 갖는 게 어떤 이 분배 채널에서 어떤 요점이 있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합리적이래. 그러니까 이 도매상이 왜 존재하냐는 거야. 그냥 소매자가 프로듀서한테 바로 살 수도 있는데 도대체 그럼 얘는 중간에 껴있는 애는 왜 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자, 왜 이 제조업자가 단순히 패스하지 않냐는 거야. 예를 들면 스포츠 제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소매사한테 바로 직으로 전달을 안 하냐. 바로 얘네 이렇게 연결 안 하고 왜 중간에 이렇게 이런 애들 낑겼나는 거지. 맞지? 자, 근데 그러나 이 도매상은 can be important 중요할 수 있대. helping other channel members 다른 채널의 멤버들을 돕는데 도움이 된대. 자, 얘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필요해서 있다 이거야. 맞죠? 자, 첫 번째로는 they usually buy goods in bulk. 벌크로 도매상은 사와. 그 제조업자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저장을 해놓는다. 그리고 이제 소매하는 사람이 ready to order some goods. 제품을 준비할 준비가 되면 홀세일러는 이동해준다. 그 스포츠 굿즈를 to them. 그들에게. 그래서 홀세일러는 can also stock. 저장도 할 수 있대. 굉장히 큰 범위의 제품을 from a variety of different manufacturer.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얻어서 저장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공을 판다. 그러면 이 소매하는 사람은 A라는 도매상한테 공을 사와. 근데 이 도매상은 이 공의 여러 가지 종류를 공을 만드는 프로듀서 여러 곳으로부터 이미 사와. 미리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소매상 입장에서는 여기랑만 컨택을 하면 여러 가지 공을 사올 수 있는 거지. 쉽게. 그게 아니라면 막 여기 프로듀스 갔다 여기 갔다 다 해야 되는데 중간 다리가 이미 하나를 합쳐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 A라는 소매상과 연결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제품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지. 오래 거래하면 뭐 혜택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리하면 뭐야? 이 소매상이
중간다리 하는 도매상이 왜 필요한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제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2번 도매상의 역할이다. Distribution process. 이 분배 시스템의 프로세스에 있어서 도매상의 역할. 2번이겠네요. 바로 2번 가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닥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도 이제 제목이네요. 제목이니까 좀 포괄적인 거를 가야겠지. 제목이라고 하면 제목 유형은 특징이 뭐냐? 내가 이 지문에 어떤 문장을 얘한테 집어넣어도 튕겨나오면 안 돼. 그 말인즉슨 얘는 좀 그릇이 커야 된다는 얘기야. 좀 커야 돼. 너무 지엽적이면 제목이 될 수가 없다. 자, connecting ideas logically, 논리적으로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것은 is the basis, 기본 기초가 되더라. for reality, 현실적인 테스트에 있어서 기본이 되더래요. 자, 왜냐하면 아이들은 30개월에서 40개월이 된 아이들은 연결하는데 경험을 연결한대요. inside ourselves, 자기 자신에게. with those outside and categories which and which. 자, 뭐와 함께 이제 그 연결시키냐면 외부에 있는 것과 연관시킨대. 그리고 그걸 이제 분류도 할 수 있대. 어떤 게 어떤 건지. 이게 환상인가 현실인가? 이런 것도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뭐 한 3, 40개월 됐을 때 뭐 이런 구분이 가능하대요. 여튼 ongoing, 계속되는 감정적 상호작용이 support. 자, 봐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나오는 게 뭐냐면 감정적 상호작용이야. 우리가 30개월에서 40개월이 되면은 뭔가 현실과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현실과 상상을 분류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감정적 상호작용이래. 이것이 서포트한대. 뭐를? 이 능력을 서포트한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감정적 상호작용이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야. to form a, 형성하는데 category of reality, 현실의 어떤 분류를 형성하는데 감정적인 게 도움이 된대.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put a me, 나를 어떤 접촉에다가 밀어넣는데, 그러니까 접촉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 사이 어떤 컨택이겠죠? 그게 이제 감정적 상호작용이겠지? 누구와 함께? with not me, 내가 아닌 사람 또는 너와 함께 이제 상호작용에 밀어넣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현실과 상상인 걸 분류할 수 있고 좀 되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한다라는 거지. 이게 사실 핵심인 것 같아. 그 이후로는 자꾸 뭐가 나오냐면 봐봐. 감정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뒤에도 감정적 투자가 나오잖아, 관계에서. 그리고 그게 뭘 해줘? 가능하게 해준다. 그럼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사실 이거야. 이 감정적 상호작용이 우리한테 뭔가를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싶은 거야. 그럼 얘만 읽어볼게.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해준대. 차이에 대해서. 뭐와 뭐 사이에? 그녀의 판타지와 실제 행위에 대해서. 이거 똑같은 내용 아니야? 자, 그럼 제목과 주제는 뭐가 되냐? 감정적인 상호작용이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게끔 해준다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자, 보세요. 4번 볼까? 사회적 상호작용. 어떻게 미믹이라고 하면 이건 말 그대로 이제 모방해서 따라하다야. 모방해서 따라하는 것이 초기 사회적 기술을 어떻게 형성하냐. 여기까지 그렇다 쳤는데 social introduction 뒤에가 틀렸지. 5번 감정. 오케이, 감정 들어갔고 foundation of reality testing and logical thinking. 감정이 어떤 기초 기반이 된데 현실 테스팅과 논리 사고에 있어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얘도 이제 이 이모션이 들어갔으니까 한번 봐볼게. 사실인데 감정을 넘어선 사실. Don't let emotion cloud rationality. 감정이 가리다란 뜻이 구름 말 그대로 이성 합리성을 가리게 하지 마라. 그거 아니잖아. 감정이 도움이 된다잖아. 정답 5번입니다. 초반에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얘도 재진술이야. 이모셔널한 것이 어떤 기능을 하냐. 그리고 기능이 굳이 따지자면 플러스의 기능을 한다만 이제 추론을 하셨으면 충분히 5번으로 갈 수 있었겠죠.
됐죠? 대진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 자, 어법인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1번에 지금 대시 왔다. 자, that 앞에 동사가 있다고 하면 동사의 목적어를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고, 맞지? 그 다음에 명사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로 본다고 했다. 맞나요? 자, 앞에 indicate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럼 얘 접속사로 보시고 indicate 하는 내용이 전체 단가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끝까지. 자, species from chimpanzees to coal. 메추라기부터 침팬지까지의 종들은 can imitate. 모방할 수 있다. 자, 이거 헷갈릴 수 있지만 imitate가 뒤에 목적어가 지금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자동사를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모방할 수 있다. 뭐 뒤에 대상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헷갈릴 수 있었겠네. 자, 2번. provide 동사가 미주쳐져 있고 s가 붙여 있으니까 단수네. 수일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because 접속사부터 볼게. 왜냐하면 자, 컴마는 가로치시고 사회적인 러닝이 종종 제공한대. 자, 얘 단수명사, 단수동사 맞나요? 맞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3번. 제 생각에는 3번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3번 보시면 시작이 여기야. 그러나 the process, 과정인데 관여된 프로세스가 있대. 관련된 프로세스. 이거 PP야, PP. 동사 아닙니다. that 가능하게 하는데 동물들이 그들의 행동을 매치할 수 있게끔 한대. 뭐에? That of the demonstrator. 그것의 demonstrator에 행동을 맞출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 있대. 관련된. 잘 봐봐. 이게 지금 여기까지 주어란 얘기야. 그럼 이 자리가 무슨 뜻이냐면 그 과정은 동사 자리야. fully하게 understood 된대. 그럼 얘에 대한 지금 동사 자리란 얘기야. 그리고 앞 문장을 봤을 때는 지금 단수를 썼잖아요. 현재를 썼잖아. are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어렵죠 이거 좀? 자, 4번. 4번은 투부정사. 앞에 and가 있다. 얘의 병렬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 to determine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병렬일 수도 있어. 합리적인 전략인데 to better understand the mechanism. imitation과 관련해서 어떤 그런 기제를, 동물의 기제인가 보죠? 뭔가 모방하는 거. 이 더 잘 이해하는 합리적인 전략은 동사 would be to determine, 결정하는 것이 될 수 있대요. 뭐를? 필수적이고 충분한 상황을 결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불투명 모방에 있어서 발생할. 그지? 그리고 탐험하는 것에 있다. 여기 병렬인 것 같네. 명사용법. 동물이 모방할 수 있는 그 행위의 범위를 탐험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도 맞습니다. 5번. 자, 마침내 능력인데 learn from others. 타인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능력은 주어 동사 may not only be. 자, not only가 왔네요. 적응이 될 수 있대요. 더 효과적이게 되는 데 있어서 그 행동을 습득에 있어서 important of survival.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자, 이거 수식. 그지? 이 행동이라고 하면 어떤 행동이냐면 생존에 중요한 행동이다. 맞네요. 정답 3번 가시면 되겠다. 빙인데 정답은 동사였다. R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 지금 무관문인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쭉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포츠 산업에서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나 봐요. 일단 거기서 전제 조건은 기쁨에 대한 감정은 do not stay permanently. 영구적으로 머물지 않는데요. 고객한테. 스포츠 산업으로 지금 좁혔네. 여기서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지속되진 않는다라고 얘기했어. 그들은 계속해서 느끼지 않는데
어떤 신체적인 강도, 말 그대로 이제 기쁨의 강도를 계속 느끼지 않는데, 예를 들면 뭐 스포츠를 보다 보면 느낄 수 있는 뭐 신남, 얘도 말 그대로 신남이라는 뜻이야. 그거 이제 무한히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라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로 갈게요. 자, 예를 들면 피트니스 센터의 고객이 이제 운동을 갈 거 아니야? 뭐를 기억하냐면 기뻤던 걸 기억한대요. 지난번에 마지막에 그들이 그 서비스를 경험했을 때 서비스가 만족스러웠던 거야. 그럼 그들의 기대는 maybe raised, 증가된다. above normal, 평균보다 위로 올라간다. 만족했다? 그 다음에 갔을 때 그건 기본값인 거야. 얜 기본이고 뭔가 더 바랄 수도 있는 거지. 한번 충족을 하면 스포츠 산업계에서. 자, 1번 갈게 이제. 자, 이것은 이 앞의 현상을, 기대치가 높아지는 현상을 termed, 용어를 붙이다는 뜻이야. 자, 이 단어 좀 어렵죠? 동화된 즐거움이라고 부른대요. 용어야. 왜냐하면 고객들이 incorporate A into B 구조로 볼게요. 그들의 그들을 기쁘게 했던 그 것들을 본인의 이제 기대치에다가 통합시키기 때문이래. 무엇이 평균인지. 그럼 그게 뭐야? 평균값이 내가 만족했던 기준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평범한 거야. 기준이 된 거지. 그럼 그거보다 더 잘해야 돼. 그거보다 못하면 실망 엄청 하고. 자, 2번 그대로 커스터머를 받아줬네요. 그들은 may even tell.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야. 그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서 막 소문을 낼 거야. 내가 갔는데 좀 만족했어. 그지? 그리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 고객이겠죠? 또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평범한 기준치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고객을 또 데려왔는데 이 사람도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로 온다는 얘기지. 괜찮죠? 1번, 2번 둘 다 맞고 2번도 그 커스터머라고 해서 그대로 받아줬죠. 3번. 자, 3번에 보시면 어휘가 그대로 나오긴 한다. 커스터머를 그대로 나오긴 하는데 어휘가 똑같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맥락상 맞는 문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랬지. 옛날이랑 다르다 했어. 아예 다른 어휘라든지 다른 소재로 확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어. 단어 그대로 가져가도 의심해야 돼. 자, 고객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대요. 결과의 질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일단 여기서부터 이상하잖아? 그냥 고객을 데려왔는데 얘네도 같이 기대치가 높아져. 그게 좀 문제가 돼라고 했는데 갑자기 결과값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데, 질을 따지는 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야. 그때 지금 뭐 서비스의 질을 평가한다 그 내용이 아니잖아.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서비스 딜리버리의 측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대. 그게 어떤 측면이냐면 서비스가 우리가 전달할 때 뭐 친숙함이라든지 반응성 있잖아. 이런 거를 기준으로 그 질을 따진대. 질이 어떻다라는 거에 따지는 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커스터머라는 단어는 그대로 썼지만 세부 소재의 내용이 다른 거지. 자, 4번 갈게요. 자, 3번 지금 틀렸기 때문에 2번 문장에서 끝나고 4번이 자연스러운지만 판단하면 되겠지? 자, 또 최악으로는 경쟁 조직 회사가 들어. What is being offered? 그 옆 경쟁사에서 뭘 제공하는지 들어. 그리고 쉽게 그것을 모방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만족해서 사람을 데려왔고, 그 다음에 최악은 그 서비스가 이제 소문이 나면서 옆에 뭐 헬스장도 똑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겠지. 뭐 할인 행사라든지. 그렇게 되면 nothing unique, 독특해지는 게 없어. 그 오리지널 서비스에 대해서. 즉 이런 서비스는 뭐가 문제냐면 기대치가 높아져. 소문이나 모방이 돼. 그러면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서비스에 대해서 기대하는 수준이 다 높아져. 경쟁사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차별성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약간 2번하고 연결성이 딱 와닿진 않을 수 있겠어. 그지? 자, 5번. 자, 그래서 그 결과 스포츠 조직은 반드시 주의 깊게 고려해야 된다. 그죠? The cost of providing a delighting features is worth it. 뭔가 이제 기쁨을 제공하는 그런 특징들을 제공하는 비용이 적절한지 따져야 된다. 왜냐면 나중에는 더 이게 평준화가 돼서 돈을 더 많이 쓰게 될 수도 있으니 운영자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흐름 같은 경우는 일단 같은 어휘 쓰이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같은 어휘가 쓰인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맥락, 세부 소재까지 같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것까지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6번 볼게요. 자, 순서인데 자, 요거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이거 좀 소재가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촉이 오기 때문에 6번은 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주어진 박스 제대로 읽으시고 우리 첫 단락 기준으로 먼저 가본다고 했어요. 첫 문장. 자, 우리는 tell 구분할 수 있대요. 자, 뭐에 대해서? 정의가 너무 넓거나 또는 너무 좁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대. 발예를 찾아봄으로써. 예를 들면 A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있어. 근데 이 정의가 폭이 너무 넓을 수도 있고, 그지? 폭이 좁을 수도 있대. 범주가 너무 넓을 수도 있고 너무 좁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발례를 들어서 판단한대. 자, 발례라는 거는 특정한 예시인데 제공한다. 이 정의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제공하는 그런 예시다. 맞지? 맞죠? 발례라는 것이. 자, 만약에 이 정의가 너무 좁아. 그러면 이 반례는 어떤 것이 되냐면 그 개념에 속하긴 하지만 정의에선 배제될 수 있대.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것이 너무 좁으면 여기에 속할 수는 있지만 너무 좁기 때문에 이걸 뭔가 벗어나는 특징에 대한 내용은 정의에선 배제될 수 있다는 거야. 약간 어렵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진 않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주어진 문장 뒤에 뭐가 올 수 있을 것 같아? 난 이게 올 수 있을 것 같아. 정의가 너무 좁아가지고 좁은 케이스 예시가 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자, A번 볼게요. 만약에 이 정의가 너무 많은 것을 포함하면 그것은 너무 넓어. 일단 틀렸어. 너무 넓다. 이건 넓은 예시인 것 같아. 탈락. 새는 발레가 될 수 있다. 그 정의에 오브 휴먼. 일단 그 정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인간인 다리가 2개인 동물이다라는 그 정의에 새는 반대가 될 수 있대요. 이거 봐봐. 만약에 우리가 인간은 2발 달리면 다 인간이라고 정의를 내려봐. 그럼 새는 어떻게? 새도 2발 있는데? 이거 너무 넓지 않아? 그럼 어쨌든 이거는 너무 좁은 예시가 지금 와야 되니까 얘도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C. 무신론자는 발레가 될 수 있대요. 그 정의에.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다라는 정의의 발레가 될 수 있다. 이거 맞지? 인간이 종교적인 동물이다라는 게 인간을 정의 내리는 너무 좁은 정의야. 왜? 무신론자도 있으니까. 얘는 포함 안 되잖아. 얘 인간이지만 무신론자는 이 정의에 지금 포함이 안 되잖아. 이 정의에는 배제되잖아. 자, C 될까? 맞잖아.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 주어진 문장이 애시잖아. C 찰떡. 2개 걸렀고요. 자, 그러나 만약에 정의가 너무 넓다면 봐봐. 그러면 이제 뒤에는 당연히 어떤 경우가 있어. 정의가 너무 넓어서 문제인 케이스가 오지 않을까? 그지? 그런 게 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발레는 something that does not belong in the concept. 그 개념에는 속하지 않지만 그 정의에는 포함이 될 수 있대요. 자, 봐봐. 얘가 아까 그 예시였지. 근데 B로 갈까 A 갈까? 그거 판단해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A로 갈 거면 이 정의는 너무 많은 것을 포함한다. 이 정의가 뭔데? 이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이 C 뒤에 안 왔잖아. 얘가 먼저 와야겠지. 자, 그리고 아까 이 세 예시를 받고 뒤에 예시가 하나 더 와. 아, 대학이라는 거는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인데 이거에 대한 발레가 뭐냐면 로스쿨이야. 로스쿨은 사실 학위를 수여하는 똑같은 기관이지만 로스쿨은 대학으로는 인정받지 않는데. 그래서 이 정의는 너무 too much다. 너무 넓다 이거야. 맞죠? 그럼 이것은 이 B 끝에 부분과 A 초반이 연결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정답이 뭐야? C, B, A 되겠다. 이거 좀 어렵죠? 이거 근데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순서가 아니더라도 뭔가 바꿔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 볼게요. 어법. 이거 좀
근데 좀 지저분해서 좀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금 인디케이팅이 왔는데 문장 시작부터 봐볼게요. 그때 while이 접속사가 왔으니까 벌레가 보통 묘사되는데 displaying 보여지는 어떤 유전적으로 고정됐다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stereotyped behavior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보이는 뭐 반면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접속사 갖고 새로운 문장 다시 오네요. 접속사가 한 개면 문장은 뒤에 두 개가 이제 옵니다. 그게 첫 번째고. 자, 최근에 연구가 근데 보여줬다. 자, 보여주는 내용, 목적절, 명사절, 대절인 것 같네요. 다시 주어 동사 오죠. 그들이 quite elaborate conduct, 굉장히 뭐 정교한 conduct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줬대요. 자, 문장이 하나 끝났고 컴바 ing 같다. 뭐지? 분사구문 되겠네요. 그죠? 보여주면서, 나타내면서 높은 수준의 learning capacity와 flexibility를 보여주면서. 됐죠? 그래서 얘는 이제 문장은 끝났고, 주어 동사 끝났고, 대절 안 해도 완전하기 때문에 문장이 완전히 끝났고, 컴마 ing가 왔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분사구문. 원래 문장이었죠? 근데 이 자리 이제 현분 쓸지 과분 쓸지만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이 앞 내용이 실제로 높은 수준의 이 연구가 러닝 캐퍼시티를 보여주는 거죠. 이 최근에 연구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능동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앞문장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와 관계를. 그래서 분사구문은 이 예를 들면 주어 동사가 오고 분사구문이 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처럼 앞에 주어와의 관계를 따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주어가 지금 최근에 연구가 뒷내용을 보여준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보여준 거기 때문에 능동의 관계다 이거야. 아니나 다를까 뒤에 목적어도 있고요. 만약에 이 주어의 관계를 따져서 능수동의 구분이 어렵다라고 하면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뒤에 목적어가 있다라고 하면 현재 분사 쓰셔야겠죠. pp를 쓰면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올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다 충족하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2번. 자, 우리가 where이 왔을 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앞에 선행사가 있고 잘 있네요. 뒤에가 완전한지만 따지시면 된다. 자, 몇몇의 장소가 있는데 그들이 숨겨둔 언뜻 보면 완전한 것 같단 말이야. 근데 keep 오형식이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잖아. 숨겨두게 남긴 그 목적어가 없어. 불완전이야? 2번입니다. 위치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런 거 좀 찾기가 어려워요. 뒤에 완전 불완전. 2번입니다. 자, 3번. 그들은 명백하게 기억하더라. The quality of the supply. 그 공급된 것의 질을 기억하더라. 자, 이 supply들은 provided to 각각의 네스트에 제공이 된 그런 공급물이래. 얘 pp네요, pp. 과거분사. 제공된 supply들이니까 제공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형용사 맞겠죠? pp. 4번. 부사네, 부사. 자, 이러한 종류의 기억은 동사. 자, was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여겨집니다. bpp. 자, pp는 형용사고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5번. 인간에게 있어서 이 능력은 has been termed episodic memory라고 실제로 명칭이 불러져서 불리더라. 그 능력이 용어가 붙여지더라니까 수동태 맞겠죠? 됐죠? 그래서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자, 8번 주제 문제입니다. 뭐 이거 사실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 뭐 이제 초반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좀 오래 살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된다. 그래서 이제 평균 수명이 눈에 띄게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단어가 엄청 어려운 게 왔네. 영향이란 뜻이야. ramification. 스포츠에 대한 영향이 상당해졌다. 자, fewer people. 점점 더 적은 사람들이 be likely to engage in 관여하려고 한대요. 적은이야, 적은. 인기 있는 popular tradition, 전통적인. 그리고 대부분의 운동 스포츠. 뭐 나이 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스포츠에 참여를 못하지. 이제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관여하고자 하는 게 좀 적어졌다. 그런 사람이 좀 적어졌다라는 내용이 옵니다. 그럼 여기에 또 맞게끔 가야 되잖아. 지금 고령화 사회 맞게끔. 그쵸?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 더 뭐 편안한 스포츠 지역 같은 게 필요하다. 접근성이 좀 좋아야지만 좀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갈 수 있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이 탑 스포츠 쇼를 낮에 보여줘야 된대. 아니면 더 일찍 보여줘야 되는데 저녁에. 왜? 노인들은 늦게 자니까. 그러니까 노인 맞춤 스포츠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좀 더 내려갈게요. 그래서 aging viewers, 좀 나이가 든 사람들, 시청자가 많아지는 그런 신드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자, 이것도 어려운 단어. 예고하다, predicted, 예고할 것인데 현실을 어떤 예고할 것이래. 새로운 스폰서가 스포츠에게 요구되는 어떤 현실, realization, 깨달음, 현실 이런 것을 요구할 거래. 뭐 스포츠 스폰서들도 이런 현상을 고려해야겠죠? 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하면 이제 나이가 듦에 따라서 시청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요. 시청자의 고령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 관련 산업 또는 스폰서들이 어떻게 뭐 영향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 정도의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쉬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답을 보시면 5번 볼까요? Factors, 요인들인데 causing the older generation, 올해 나이가 든 제너레이션이 스포츠에 흥미를 잃게 만드는 요인, 그건 아니지. 그죠? 자, 2번 필요성인데 스포츠에게 필요가 있대. 적응할 필요가 있대. 이 새로운 에이징 뷰어 신드롬에 대해서 에이징 팬 베이스 맞죠? 2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쉬웠다 생각이 들고요. 9번 갈게요. 9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십시오. 제목입니다. 제목. 얘도 뭐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자, 초반 보겠습니다. 자, How often do you eat? 너 얼마나 자주 먹니? 3/4하면 4분의 3이에요. 샌드위치와 쿠키에 뭐 전체도 아니고 2분의 1도 아니고 4분의 3을 얼마나 자주 먹냐. 자, 우리는 소비하는데 items, defined quantity, 정의 내려진 그 양을 보통 소비를 하더래. 뭐 포장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이거를 하나 먹는 거지. 그리고 경험하는데 이러한 특정한 양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산대. 됐죠? 그래서 이러한 원 샌드위치의 소비는 예를 들어 샌드위치 하나를 먹어. 그것은 따라질 수 있는데 comfortable, 편안한 포만감에 의해서 따라진다. 그러니까 하나 먹으면 우리가 포만감이 느껴진다는 얘기지.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를 보통 얻게 돼서 이게 당연한 하나의 1인분인다. 먹어야 되는 양인가 보다 하고 그냥 먹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체를 다 먹는 경향이 있다. 포션. 그리고 완벽하게 모른대. 얼마나 에너지가 이제 밀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희석되어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주어진 사이즈대로 먹더라. 예를 들면 시리얼 한 그릇 이렇게 보통 많이 먹잖아. 뭐 칼로리 얼마인지 뭐 대충은 알겠지만 그냥 한 그릇은 먹어야지 배 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좀 내려갈게요. 여튼 자, 초기 경험에서 우리는 특정한 음식에 있어서 어떤 양이 만족감을 낳는지를 그래서 이제 인지하고 배우게 된다. 자, 이 끝부분을 굳이 보는 이유는 중간에 however가 나와요. 여기 이제 내용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쉽게 속여질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정해진 양을 먹는 게 익숙한 게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however를 꺾고 속여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꺾는다는 거야. 속여질 수 있고 특히나 when eating,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먹을 때 그렇다. 왜냐면 우린 주어진 포션 사이즈를 그냥 다 먹거든. 한 그릇 먹잖아. 이게 1인분인가 보다 다 먹지. 왜냐면 포션 사이즈가 are often large, 보통 더 커. more fat, 칼로리도 많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그러니까 더 많이 주면 이게 1인분인데 사실 이 정도 안 먹어도 되는데 그냥 1인분으로 나오니까 다 먹는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정도로 끝난다라는 거죠. 자, 5번 갈게요. learned fullness, 배워진 fullness 말 그대로 배가 참. 여기 좀 어려운 단어로 왔지만 세트 T. 얘가 똑같은 뜻이겠죠? 어떻게 이미 정해진 음식의 양이 우리의 섭취를 형성하냐. 맞나요? 틀리나요? 맞지? 5번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뭐 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지문 같아요. 자, 10번 볼게요. 또 어법인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앞에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에 뭐 동명사 맞겠죠? 동명사.
process of committing to particular course of action. 어떤 특정한 액션의 코스, 과정을 뭔가 수행하고 범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맞겠고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 여기서부터 볼게요. In all cases, 모든 경우에 the decision that all made, 만들어진 의사 결정은 to be influenced by, 과거의 경험과 지식 기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 주어 같고 decision에 대한 지금 동사가 와야 돼요. 여긴 지금 주격관계 대명사 같고 뒤로 쭉 보니까 쭉 봐도 동사가 안 보여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사가 보이긴 하는데 얘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 베이스인데 개인 퍼포먼들이 갖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갖는 이라고 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아요. 그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목적격 관계대명사 내의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2번은 뭘로 바꿔야 돼? 아, 이 decision 주절의 주어에 대한 동사로 바꿔야겠구나. 뭐 앞에 시제를 봤을 때는 현재를 쓰면 되니까 all로 그대로 쓰시면 되겠다. 자, 어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문장을 성립하려면 주어 동사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동사 자리에 자꾸 준동사 같은 애들을 집어넣는다라는 거. 그래서 준동사가 밑줄 쳐져 있으면 혹시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일까 아닐까를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3번 whether이 와 있는데 우리 일단 whether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whether이라는 거는 일단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고요. 자,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통째로 우리가 흔히 이제 whether절이라고 부르죠. 이 whether절은 뭐뭐인지 아닌지 상관없다. 얘 부사절도 되긴 하는데 얘가 이제 명사절로 쓸 수도 있죠. whether절, 뭐뭐인지 아닌지. 그럼 어쨌든 얘가 이제 명사절일 때는 명사가 필요한 자리에 올 거 아니야. 그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뭐뭐인지 아닌지 여부를 나타낸다. 자, 얘를 보시면 지금 앞에 on이 있죠? depending on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인 것 같아. 그지? Whether that course of action was successful in the past. 과거에 성공적이었는지 아닌지 그 여부에 대해 따라 달려있다. 명사절이네요. 뒤에 완전하니까 whether 맞겠죠? 오케이. 자, 4번 is. 자, 요런 애들 is 나오면 시제보다는 뭐다? 수일치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다. 됐죠? 자, another important aspect of making decision in performance setting. 여기까지 주어 아닐까?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다. 그지? 성과 세팅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만드는 측면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은 이거다. 자, another important aspect에다가 수일치하면 되니까 is 맞겠죠. 5번. 저 또한 time scale within which a decision is made. 자, 여기 닫을게요. within which라고 하면 이거 전치사 플러스 which거든요. 관계부사의 대용입니다. 자, 이 타임 스케일을 꾸며주는 것 같아. 시간의 규모인데 의사결정이 만들어지는 이 시간 규모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동사네요. 자, as 마찬가지로 underpinning이라고 하면 이거 좀 알아둘게요. 뒷받침하는 뜻이야. 뒷받침하는 과정의 설명 또한 다양하다. 아, 그거와 관련된 설명도 되게 다양하더라. 그럼 이 더즈는 뭐야? 앞에 있는 베리스라는 일반 동사를 대신받는 뭐다? 조동사 더즈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에 지금 베리스가 왔기 때문에 이거 단수 동사잖아. 그러니까 더즈로 받아주시면 되겠다. 일반 동사. 맞네요. 근데 이런 거 중요하겠네. 5번 같은 거는 나올 수도 있겠다. 자, 11번 볼게요. 무관문인데 이거 이제 소재가 좀 독특해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주장을 펼칠 때 좀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 대면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할 때. 근데 이제 조건이 소수 집단의 견해를 특히나 주장할 때래. 그러니까 내가 소수 집단인데 대면으로 하면 좀 힘이 약해 보이잖아. 근데 이제 다수든 소수든 상관없이 대표자가 예를 들면은 온라인으로 주장을 해. 그럼 온라인 사실 안 보이니까 논리정연하게 말만 하면 좀 그게 잘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재 자체가 좀 좋아서 이 질문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무관문이고 뭐 소재가 엇나갔을 수도 있고 뭐 같은 단어가 쓰였지만 아예 다른 서술어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finding suggest 등장하는 어떤 finding 뭐 결과물 또는 발견이 암시하기를 보여주기를 소수인데 주장하는 소수래. 그들의 견해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 자, 근데 조건이 뭐야? 전자적으로지.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야. 자, 이 사람들은 can be influential,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In ways, 어떤 방식으로? That improve group performance. 그룹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대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온라인으로 소수 의견을 주장하면 도움이 된다. 벌써 느낌이 오지? 자, 근데 뭐 하는 한? 그들이 주장하는 한 인그룹. 근데 주장하는 뭐 내용 자체가 뭐 내 집단의 소속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들의 견해를 일관적으로 주장한다라는 전제하에 따라 달려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 자, 몇몇의 fascinating study. 매혹적인 어떤 연구가 있대요. 자, 그것이 have also demonstrated. 또한 보여주기를 설득적이고 성과에서 이득이 있다라는 걸 실제로 보여줬대요. 자, 뭐 하면 멀리 있거나 또는 지리적으로 removed, 지리적으로 좀 제거됐다니까 지리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소수 민족들한테, 소수인들한테 굉장히 이점이 있다라고 했대요. 그럼 이거 윗내용이랑 지금 연관되죠? 그대로. 자, 1번 패스. 소재도 똑같고 견해도 똑같습니다. 긍정적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2번. 자, 이러한 케이스에서 group with minority advocates. 소수의 옹호자를 갖고 있는 그룹이 있대. 자, who is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소수의 옹호자를 갖고 있는 그룹은 자, 얘도 뭐 소재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뒷내용을 볼게요. 어떻게 보이냐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 얘도 견해가 어때? 플러스지? 얘도 소수민족 온라인 주장 플러스지? 오케이, 뿔뿔. 자, 왜냐하면 minority, 소수가 was able to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play devil's advocate. 자, devil's advocate라고 하면 일부러 반대 의견을 밝히다라는 뜻이야. 반대 의견을 할 때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대요. The majority, 다수가 그들의 대안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더래. 그러니까 소수가 있으면 누가 있어? 다수가 있는데 소수가 온라인으로 주장을 하면 다수가 우리의 의견이 혹시 잘못됐을 때 이 소수의 의견을 대안책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지. 얘도 어쨌든 플러스적인 요인 맞죠? 네, 추가적으로 이제 다수가 등장을 했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3번. The clash. clash라고 하면 충돌이죠, 말 그대로. 주류의 이야기와 그리고 강하게 주장되는 소수의 의견 사이의 충돌이래. 그럼 이거 다수겠죠? 다수와 소수의 의견 사이가 갑자기 충돌을 한대. 뭐 소수 나왔고 다수도 나왔으니까 뭐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뒤를 보면 자, 그것은 빠르게 escalate into widespread and toxic debate. 굉장히 어떻게 될 수 있냐면 toxic 마이너스죠. 좋지 않은 논쟁과 콘플릭트를 갖고 있대. 돼, 안 돼? 앞에 등장한 소재는 맞는데 소수와 다수 갈등을 갖고 올 수 있다. 이거 마이너스 측면인 거잖아. 맞지? 뒤에 서술어 부분에 뉘앙스가 바뀌었네요. 3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혹시 모르니까 4번까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아마도 being removed from the anxiety. 우리가 이제 멀리 떨어져서 온라인을 주장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걱정이라든지 불편함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야. face to face. 얼굴에서 얼굴의 불일치의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걱정으로부터 제거되는 것은 만들더라, 쉽게 만들더라. 그죠? 소수가 주장하는 걸 쉽게 만들고 비전형적인 견해를 주장하는 걸 쉽게 만든데 뭐 없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러니까 소수니까 공격받기가 쉬운데 온라인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 그런 요소가 없어지니까 좀 이제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지. 그러면 맞죠? 1, 2번에서 내용했던 얘기와 4번이 연결되기 때문에 4번 탈락이네요. 그래서 이제 3번이 맞는데 3번이 찝찝하다고 하면 4번까지 봐주시면 되겠다. 자, 이건 좀 소재가 약간 좀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건 소재는 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술어 부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케이스 무관문 3번 가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 12번 볼게요. 자, 12번 순서를 물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 요거는. 일단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정석적으로 읽고 A, B, C의 첫 문장 기준을 일단 한번 판단은 해볼게요. 한 번에 못 찾을 수도 있지만. 자, 우리 고려해보자. 의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고려해보세요. 자, 에센셜리즘에 따르면 에센셜리즘이 사실 뭘 것 같아? 우리가 에센셜이라는 게 필수적인이잖아. 그럼 에센셜리즘은 뭐야? 필수적임. 그죠? 필수적인 거니까 이게 약간 뭐라고 하지? 미니멀리즘 비슷한 거죠. 필요한 것만 딱 있는 거. 그거에 따르면 최연은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 Necessary to be recognized and identified as chair. 의자로서 인정되거나
식별받으려면 반드시 의자로서 가져야 되는 특징이 있다. 자, 이러한 특징엔 뭐가 있냐면 일단 앉을 씰이 있어야 돼. 앉을 공간이 있어야 되고 등받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리가 있어야 되죠. 의자의 다리. 이게 우리가 의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특징이래. 이해됐나요? 오케이. A번. 대신에 it might 일단 대명사도 왔고 대신에도 있어. 주장하더라. 어떠한 물체든 여겨질 수 있어 의자로. 자, 봐봐. 어떠한 물체든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는 위에 나와 있는 조건을 무시하겠다야. 그리고 일단 25인지도 모르겠고 대신에라고 했다라는 거는 앞에까지는 아직까지 이 내용이 와야 돼. 이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만 의자다란 내용이 나와야지만 그 다음에 대신에 이럴 수 있다야. 갑자기 대신에 얘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대신에 어떠한 물체든 의자로 여겨질 수 있다.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B번. 다른 말로 하자면. 자, 다른 말로 하자면이라는 건 사실 다른 말로 할 뿐 이 주어진 내용과 같은 맥락에 오셔야 돼요. 이러한 필수적인 특성들은 여기 좋잖아. 필수적인 특성. 지시사 왔네요. 지시사는 앞에서 언급했을 때 이 특성들을 properties라고 언급을 했죠. 단어만 바꿨었어요. 느껴지시죠? 같은 단어 잘 안 씁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이것이 의자의 본질을 실제로 정의내리라. B 괜찮겠네요. 좀 더 읽어볼게요. 자, B 기준으로 뒤를 한번 찾아볼게. 에센셜리스트의 뷰포인트에 따르면 it would not be considered a chair. 의자로 여겨지지 않는데요. If an object, 물체가 부족하다면, 어떠한 이런 특정이 부족하다면,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seat도 있고 등받이도 다 있지만 다리가 없어? 그럼 의자가 아니다. 그지? 다리가 없으면.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A 될까요? 대신에 주장하더라. 어떤 물체든 여겨질 수 있다. 여전히 성급하죠? 다리가 없어서 의자가 안 돼. 대신에 주장해. 아니야. 좀 이상하죠? C로 가볼게요. 의자의 존재라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여겨진다. 물체. 의자라고 분류되어지는 물체에게. 되나요? 여기 다리 기준으로 판단했잖아. 다리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잖아. 괜찮겠네요. 정답은 이미 사실 나왔죠? 자, A까지 연결은 해볼게요. 자, 그런데 봐봐. 반대가 나오잖아. 에센셜리즘이 아닌 견해에 따르면 이게 에센셜리즘이 아닌 견해였잖아? 그러니까 C 뒤에 A가 붙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지? 의자가 요구하는데 특정한 필수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개념에 별표 반박하는 의견이 있다. 그 말인즉슨 어떤 것이든 뭐 다리가 없든 의자가 하나 없든 등받이가 하나 없든 의자라고 여기면 의자다. A 맞겠죠? 그래서 A는 얘가 뭐다? B의 에센셜리즘이다. 맞나요? 맞습니다. 정답 3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순서 치고는 뭐 괜찮았어요. 쉬운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